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오늘 수업 나눔 챌린지 진행을 맡은 성남신흥초 교사 송은아입니다. 오늘은 수업을 나눠주실 성남장안초등학교 이혜지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남장안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과 즐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교사 이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나눔의 주제가 6학년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인데요. 혹시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학급 학생들은 지금 6학년으로 고학년에 속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학년에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보이곤 하더라고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래의 시선을 신경 쓰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원활한 상호작용 그리고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이 발표하는 걸 부끄러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학년인가 중학년보다는 좀 상호작용하는 게 어려웠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로 인해서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에듀테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도를 높이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슬라이도라는 에듀테크랑 하이러닝 통합학습창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해보고자 했습니다. 와, 다소 시크한 6학년 학생들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발한 수업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하이러닝과 슬라이도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슬라이도가 좀 궁금해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슬라이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혹시 선생님 멘티미터라고 아시나요? 네, 한번 써봤습니다. 네, 멘티미터랑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에듀테크예요. 그런데 얘는 멘티미터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설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도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수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동 목적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응답값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설문 결과가 집계가 되나요? 몇 가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는 빈도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달라지고 이 값을 드러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결과는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도입이나 생강 열기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수업에서도 도입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여기 목록에서 귀여운 별 이모티콘은 뭔가요? 별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별점을 매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를 0에서 5 또는 0에서 10 등 숫자로 생각해서 척도를 별점으로 매겨서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것 같은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지 이런 인식 정도를 수치로 알아보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주제와 관련된 척도 조사도 가능하고 수업 이후에 아이들이 자기 평가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건 뭔가요? 이거 말풍선처럼 생겼죠? 네, 이거는 말풍선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실시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학생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길게 서술할 수 있어요. 방금 전까지는 그냥 척도로 나타냈다면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학생들의 인식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요거는 익명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쑥스러워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을 실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의견이 이렇게 발표되고 공유되면 학생들은 자신감도 얻고 효능감도 얻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저희 반 학생 중에서도 조금 소극적이지만 생각이 깊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의견을 드러내기에 쑥스러워하니까 제가 이 기능을 도입했더니 그 학생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그 학생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익명으로 수집되는 것 보니까 선생님께서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해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수업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점을 꼭 안내하고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선생님께서 슬라이도와 하이러닝을 활용하신 수업을 더 깊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번에 설계하고 실천했던 수업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외래어, 외국어 사용 이대로도 괜찮은가? 우리말 지킴이가 되어 실천해봅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네, 6학년 7단원 국어, 우리말을 갖고요 수업인데요.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먼저 이 학습 목표는 외래어 외국어 사용 실태를 학생들이 직접 알아보아요. 그 다음에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해왔고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3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학생들이 외래어 외국어 사용 실태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활동이에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조사를 하고 이게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을 모으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으로는 실생활 속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외래어 외국어는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말 지킴이 활동을 하는 활동입니다. 하이러닝으로 영상을 시청했군요. 혹시 학생이 개별적으로 이 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첫 번째 활동에서 문제의식을 갖기 위하여 영상을 시청해요. 그런데 하이러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일괄적으로 영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학생 개별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알림장 준비물에 이어폰을 꼭 적어줘야겠네요. 네, 그 다음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앞에서 뉴스 영상과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어 본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활동에서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슬라이도를 활용하게 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어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최근에 자신이 자주 보고 듣고 사용하는 외래어랑 외국어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희 반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적은 내용이에요. 네. 어떤 글자들을 많이 보시나요? 나이스, 오케이, 레전드. 저희 교실에서도 많이 들리는 외래어랑 외국어인데요. 학생들 목소리가 지금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저희 반 학생들이 뭐만 하면 나이스, 뭐만 하면 핸드폰, 레전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언어 실태 조사를 직관적으로 눈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또 다르게 학생들이 인식을 심화하기 위하여 저는 척도 질문을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런 외국어 외래어 사용은 우리말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인식을 0에서부터 10까지 숫자로 나타내서 별점을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저희 반 학생들이 바람직하다는 별로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별점 이후에 학생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슬라이도 기능 중에 오픈 텍스트 기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래어 외국어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유도 함께 써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몇 개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요구르트, 핸드폰 같은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컬러, 레전드 같은 거는 바꿨으면 좋겠다. 이유는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 우리 언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했는데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소극적인 학생. 자신이 발표는 못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참여한 학생들이 23명으로 딱 뜨네요.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사람 옆에 23이라고 적히신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응답한 수에 따라서 이 숫자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이 모두 응답을 했는지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단계적으로 심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활동입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실생활 속 사례를 찾아서 우리말 지킴이 활동하기 하는 활동이에요. 이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학생들이 외국어 외래어 사용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려 봐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 소재에는 이런 게
없을까 하면서 떠올려 봅니다. 했더니 우리 반 학생들이 저희 교실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딱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급식표. 네, 아이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보는 종이죠. 네, 급식표를 항상 보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하이라이스가 뭐예요? 선생님 이거 갈릭 소이 소스 이게 무슨 소스인가요?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게 불편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에서 완전 바로 느껴버렸네요. 네, 그날 점심에서도 이게 뭔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도 알아볼 수 있게 우리말로 가꾸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이러닝 모둠 학습창을 이용해서 모둠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모둠 활동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모둠 학습창으로 이제 애들이 구성이 되고 나면은 학생들이 개별 태블릿 PC를 활용해가지고 자신이 바꾸고 싶은 급식표를 선정해서 바꾸어 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모니터링 기능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니터링 기능을 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모니터링 기능 활용으로 봤더니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안녕밤이 뭘까요? 학생이 7월 10일 이렇게 자신이 외국어를 바꾸겠다고 우리말로 작성을 했는데 안녕밥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안녕밥이 도대체 뭐니?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학생? 또 영어로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하이라이스가 아닐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하이라이스에 대해서 어떤 음식인지 알아봐야겠다. 그 개별 피드백을 제공해 주려고 저는 하이러닝에서 하이라이스 음식에 대한 설명 링크를 학생에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학생은 그거를 보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우리말로 다시 가꾸어 보자 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이가 안녕밥이라고 바꾼 거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근데 선생님께서 여기 하이러닝 들어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셔서 곧바로 아이에게 링크를 주신 덕분에 아이가 이 음식에 대한 유래를 알 수 있고 바로 고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네, 특히 하이러닝 화이트보드 창에서 링크를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그게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그거를 통해서 개별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피드백을 제공했더니 왼쪽은 피드백 제공하기 전, 오른쪽은 피드백 제공하기 후예요. 학생이 여기 보이실까요? 안녕밥을 뭐라고 이제. 네, 일본식 카레 덮밥이라고 바꿨네요. 네, 다행히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답니다. 바꾸지 않았으면 이 학생은 하이라이스를 안녕밥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주의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에게 개별 온라인 학습 자료를 추가 제공했을 때 이제 온라인 자료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내용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이러닝에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수업에 꼭 활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아까 그 하이라이스를 잘못 작성했던 그런 학생들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 있고요. 이런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볼 주제 같은 거를 즉각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활동할 때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모장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구난방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모지를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떤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 구분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실제 활동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까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모습이에요. 혹시 전자칠판 사용하고? 아니요. 저희는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아이 사진만 봐도 아이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화면에 가리키면서 하다 보니까 좀 실감나는 발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자칠판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활동한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띄워주고 학생이 앞에 나와서 확대랑 축소를 하면서 자신의 발표를 더 강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와, 항상 교실에서 아이들 만든 결과물을 뭔가 따로 모아두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이러닝 클래스보드에 결과물을 저장해 놓으면 학생들이 언제든 들어와서 복습하기도 좋고
선생님께서도 수업 이후에 어느 정도 평가가 됐는지 확인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모둠 활동 발표를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 학습을 계획할 때 얻을 정보는 없는지 이 네. 클래스 보드를 활용해가지고 얻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하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네. 귀엽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학생들이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학습을 하던 도중에 자기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학습이 끝난 이후에 느낀 점 및 배운 점을 여기다가 정리를 할 수도 있답니다. 네, 하이러닝 곳곳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네요. 이걸 직접 수업에 적용을 하셔서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신 점 너무 멋있고 저도 꼭 따라해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멋진 수업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혜지 선생님,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6학년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발표해 주신 거 이외에도 다른 수업 주제에 적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어휘를 배우고 이것을 이해를 했는지 아이들에게 예문을 작성해 보도록 할 수 있어요.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학생이 어휘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글짓기 과정을 이렇게 하이러닝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선생님께서 살펴보고 피드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학 수업에도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아요. 하이러닝을 이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즉각적으로 공유가 되니까 학생들이 서로의 문제를 퀴즈처럼 풀어보고 맞아요. 복습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어랑 수학 수업에 꼭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